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도입해서 잘 배포하고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코파일럿은 좀 다른 개념이 담당자가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담당자가 잘 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비싼 돈 주고 했는데 네. 못 쓴다 그러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관련돼서도 간단히 어떤 게 좀 업데이트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한국어 지원에 대한 네. 부분입니다. 네. 예, 현재 그 코파일럿이 8개 국어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한국어가 이제 2차 출시 국가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서비스가 오픈된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뉴스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한 달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코파일럿은 3가지 옵션으로 지금 해당 기업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테넌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와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옵션인 라지 랭귀지 모델, 두 번째 옵션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이 그래프는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M365 테넌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코파일럿은 이 데이터에 대한 인덱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응답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옵션, 저희가 항상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 되겠습니다. 이 3가지 옵션을 가지고 코파일럿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기반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하는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책임감 있는 AI,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동작한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는 베이스 하에서 코파일럿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드리면 코파일럿은 기업 요구사항에 맞게 설계가 되었다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비즈니스 데이터를 활용한다. 포괄적인 보안 규정 준수,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최적화되어 있다. 또 데이터는 보안 파티션을 벗어나지 않고 LLM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네. 그리고 매일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앱에 통합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네. 말씀드렸고요. 이 코파일럿이 주는 결과물은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 사용자나 관리자가 항상 제어가 가능하다. 네. 모든 마지막 결론은 사용자가 내린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은 사용자가 질문하는 부분, 그런 프로세스들을 학습하면서 보다 정교한 작업과 쿼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런 데이터가 학습이 안 된다. LLM에. 네네. 실제로 학습되고 업데이트되는 거는 네. 이 프로세스. 그렇습니다. 내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하는 이 프로세스는 계속 맞습니다.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의 디테일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보시는 코파일럿은 기업용 AI 옵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와 관련된 정형화된 질문들이나 예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잘 익히시면 원하시는 답변들을 잘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첫 번째로 보시면 what으로 시작하는 질문들이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write나 summary로 시작하는 혹은 create로 시작하는 문서나 작성하는 부분이 뭘 만들어 달라. 뭘 만들어 달라. 뭔가 요약해 달라. 라는 이런 류의 이제 명령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체크라고요. 체크로 시작하는 어떤 이런 문서를 검사를 해달라. 일관성 검사라든지 오류를 찾아달라. 이런 체크라는 명령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 문서로 변환해달라. 워드를 파워포인트로 네, 바꿔달라. 네. 이런 트랜스폼이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질문할 수도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provide라는 것도 있는데 네. 결국은 이런 한 대여섯 가지의 주 명령어들이 기본적으로 정형화된 질문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파일럿이 최고 품질의 답변을 제공하도록 하려면 프롬프트 작성할 때 어떠한 요소들을 포함시키면 좋을지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크게 이제 4가지 구성 요소를 프롬프트에 포함시키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목표죠. 주요 내용입니다. 뭘 원하느냐, 어떤 답변을 원하느냐고. 두 번째는 상황,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예를 들면은 3개에서 5개 정도의 주요 항목을 생성하여 내가 클라이언트 X의 회의에서 3번째 단계 브랜드 캠페인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줘. 네. 녹색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네, 내가 뭐에 필요한지에 대한 그렇죠. 어떤 그런 상황들을 그렇죠. 설명해주면 더 좋다. 예. 왜 그것이 필요하며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네, 상황을 네. 명기를 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저렇게 했을 때 보다 더 정확한 그렇죠, 답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세 번째는 이제 기대죠. 어떻게 코파일럿이 응답하기를 원하느냐.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빨간 표시로 내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단순한 언어를 사용해달라. 그러니까 언어의 종류도 선택할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명시를 해달라는 네. 거죠. 이런 부분. 네 번째는 출처를 명기해달라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정보나 예시를 코파일럿이 사용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출처가 이제 분명해지면 범위를 좁힐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네. 코파일럿이 그 해당된 범위 안에서만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신의 데이터들, 좀 넓은 데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으면 높은 수준의 답변을 기대하실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요 핵심 키워드를 보니까 네.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뭐 그런 프롬프트와 약간 느낌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비즈니스에 좀 더 특화돼서 네. 정확한 대답을 요구하는 네, 그런 네, 그렇습니다. 프롬프트 내용은 좀 다르다 이런 네. 느낌도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비즈니스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네. 일반적인 저희가 소비자들이 하는 그런 네. 질문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좀 알겠습니다.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 알아두셔야 될 부분인데요. 이거 네. 질문이 사실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그래요? 하나인데요. 네, 네. 보시면 첫 번째, 코파일럿의 응답은 검토하고 확인해야 된다라는 주제인데요.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네. 코파일럿은 실제로 텍스트를 예측하고 생성하도록 설계된 LLM이죠. 네.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러한 모델들의 특징이 다양한 데이터들의 학습으로 인해 편향되거나 혹은 공격적이거나 잘못되거나 심지어 해로울 수 있는 컨텐츠들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잠재력은 이제 광범위한 인간의 편견이나 부정확성을 반영하여 학습된 데이터의 광대하고 다양한 특성 때문이라고 지금 기술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그럴듯한 오류들이 포함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코파일럿이 응답한 데이터에 대해서 한 번 더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네. 완전히 AI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네. 한 번은 크로스 체크해 부분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똑같은 질문하면 똑같이 답하나요? 네. 그렇지 않고요. 네.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그때그때 인덱싱에 대해서 인덱싱 데이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응답이 발생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다. 되나요? 계속 질문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팁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뭐 리제너레이트도 가능하지만 네.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네. 비슷한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윤리적으로 사용하셔라.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요새 뉴스상에도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든지 페이크 AI를 뉴스가 통해서 많죠. 이런 뉴스 맞습니다. 만들어낸다든지 사용하시면 안 되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목적으로 해서 코파일럿 사용은 안 된다라는 부분 이제 세 가지 부분들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겠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프롬프트 부분에서 네. 특히 기업 혹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파워 유저라든지 네. 본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이 데이터의 신뢰성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라든지 활용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중요성, 네네네. 핵심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내가 인지하고 네. 코파일럿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00% 믿는 것보다는 크로스 체크 해보는 부분들 추천드리는 부분. 알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해봐야죠. 그리고 처음에 했을 때 뭔가 내가 원하는 답이 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계속, 어떻게 더 좋은 답이 나올지를 테스트를 해봐야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모델을 좀 적용을 시켜가지고 네. 좀 더 다양한 답변들을 한번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할 때 기업에서 특히 관리자분들이나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부분, 이게 변화 관리입니다. 기업에서 생산성 향상 위해서 AI 옵션 도입을 하셨는데 비싸게 그 활용률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도 마찬가지인데 코파일럿 한 카피에 1년에 50만 원입니다. 교육이나 변화 관리는 아주 필수적인 옵션 되겠습니다. CN토트 관련된 교육이나 변화 관리 서비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고객분들 영업 대표나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팔로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코파일럿에 대한 기능들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한글 버전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서비스에 대한 관련된 것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담당자가 어떻게 쓸 거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도입해서
잘 배포하고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코파일럿은 좀 다른 개념이 담당자가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담당자가 잘 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전원 관리라고 하는 지속적인 관리와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죠. 비싼 돈 주고 했는데 네. 못 쓴다 그러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기 때문에. 네. CN토트의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 앞으로 연락이 많이 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